네, 반갑습니다. 김영준 교수입니다. 예, 치과 이제 마케팅 관련해서 이제 상담과 이제 연계되는 어떤 그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 얘기를 이번 시간에 좀 할 건데요. 그 상담 동의율을 되게 좀 높이는 방법 중에서 사전 정보를 사실 환자에게 제공을 하는 게 되게 좀 중요합니다. 예, 무슨 의미냐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치과에서 검진을 받고, 그죠? 원장님이 어떤 진단을 내리시고 막상 상담실에 가서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뭐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뭐 물론 되게 좀 능력이 있고 좀 포스가 있고 상담을 잘하면 물론 그래도 도움이 높겠지만, 우리는 굳이 그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어렵게 갈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좀 그 임플란트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임플란트 전문 치과들이 환자들에게 어떤 사전 정보를 주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조금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예, 원래 이게 내용이 되게 좀 자세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또 너무 길면은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되게 좀 지루해하실까봐 좀 포인트 위주로 좀 짧게 짧게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책자나 아니면은 뭐 영상 뭐 이런 데 이제 쓰시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제가 뭐 이런 잡서를 다 제외한 순수하게 이 내용에 대한 어떤 자막을 넣어서 뭐 자료를 만들어서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그냥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많이 이제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가 임플란트 시에 CT 진단이 이제 왜 중요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질문을 환자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환자가 궁금해할 법한 걸 내가 먼저 질문으로 만들어서 답을 해서 이 의혹을 해소를 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그 CT를 보유한 치과가 있고 CT가 없는 치과가 있습니다. 치과들이. 당연히 이제 CT가 치과에서 뭐 제일 비싼 장비 중에 하나잖아요. 뭐 비싼 건 1억이 넘는 장비도 있고. 그리고 이제 CT가 일단은 어떤 장치인지를 환자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 CT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리가 우리가 그냥 그 엑스레이 이렇게 찍는 거를 회전을 통해 가지고 어때요? 다방면에서 찍어서 컴퓨터로 조합을 해서 이 단층 촬영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3D로. 그래서 실제로 CT를 팔목을 찍게 되면은 내 뼈 안에 있는 모양이 뭐 이렇게 어떻게 잡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구강 검진이나 파노라마로 볼 수 없는 다양한 정보, 그죠? 왜냐면 파노라마는 왠지 신경이 이렇게 치아에 걸쳐 있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한데 CT상으로 봤더니 뭐 비켜 있다든지 뭐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층 촬영을 통해서 어떤 정확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데 저는 필수 장비라고 말씀을 드려요, 환자분들한테. 제일 큰 이유는 당연히 우리 치과는 CT를 보유하고 있고 그 강점을 어필해야 되는 거고, 또 어떤 치과는 CT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싸다고 안 사요. 그냥 원장님들이 그냥 감으로 이제 파노라마 보시고 뭐 보시고 그냥 하는 거죠. 하다가 이제 문제 생기면 아이고야 뭐 그때 이제 큰일 났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더 정확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장비다 보니까 저희 치과에서는 정확한 수술, 안전한 수술을 하기 위해서 CT 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이렇게 안내해 주면은 굉장히 어때요? 좀 좋잖아요, 그죠? 네, 거기 있을 것이고. 자, 두 번째, 임플란트 가격은 왜 치과마다 다른가요? 라는 질문이 이제 나올 수 있죠. 당연히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도 이 수가로만 보면은 뭐 37만 원에서 최대 220만 원까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왜냐면 그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처럼 어떤 옵션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재료대나 술식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뭐 저렴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37만 원짜리 임플란트는 뭐예요? 뭐 대충 여기 종사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학생들은 의아해 할 거예요. 그거는 보험 임플란트죠. 본인 부담금이 이제 그거이고 나머지는 국가에 청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대가
좀 하위 등급으로 갈수록 어떤 거냐면 이제 재료, 보철물 뭐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잖아요. 뭐 PFM을 쓰느냐, 지르코니아를 쓰느냐, 혹은 어버트먼트도 커스텀을 쓰느냐, 기성을 쓰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 요즘은 이 보철물 타입도 뭐 희한한 타입이 많아요. 무슨 세라믹 처리해가지고 밑에 뭐 치석 안 끼게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래저래 많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픽스처도 가격대가 많이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제가 조금 보여드릴 게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뭐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여기 보시면 다 오스템이라는 임플란트거든요. 근데 차이가 얘는 SA, 얘는 CA. 뭐 C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찰랑찰랑 용액에 들어가 있는 뭐 그런 형태로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스위스제 임플란트도 있습니다. 스트라우만 같은 경우는 명품 임플란트죠. 자, 그래서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떤 보철물을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AS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책정값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비싸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왜 이 비용이 이렇게 측정되는지에 대한 납득이 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치과마다 다른지에 대해서 저라면 이제 실제로 이걸 제가 상담실에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기는 왜 오스템이 딴 데보다 더 비싸냐면, 오스템도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이게 어떤 거 하시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예. 그렇게 하면 환자분들한테도 얘기하기도 편하죠. 오스템 가격으로 얘기하시면 이거는 좀 곤란해요. 현대차가 왜 여기랑 여기랑 다르냐 묻는 거랑 똑같아요. 현대차에 어때요? 아반떼도 있고 그랜저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현대차를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은 환자분들이 다 이해를 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뼈 이식이 꼭 필요하나요? 라고 했는데, 왜냐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어떤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어느 정도 비용을 알고 와요. 또 소개로 오시면은 뭐 원래 누구는 얼마 했다더라 알고 오는데 갑자기 막 비용이 확 늘어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보면은 뼈 이식 때문에 그래요. 특히 뭐 상악동 거상술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차지가 많이 붙게 되죠. 그래서 그 뼈 이식이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그 얘기를 하죠. 항상 루틴하게 여기 광대뼈 안은 비어 있다 보니 임플란트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이 뼈의 어떤 높이가 보통 10mm, 1cm 정도 돼야 되는데 2, 3mm밖에 안 돼요. 그래서 뼈를 만들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를 뼈를 만드는 방법이 이게 어렵고 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 술식과 임플란트는 별개다라는 것만 잘 인지시키면 돼요. 그래서 뭐 사전에 사실 대기실 같은데 그 상악동 거상술이 왜 필요한지 술식 과정이나 소개 영상 이런 걸 깔아놓으면 환자분들이 이제 마음에 각오를 하고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뭐 찍어봤는데 본인이 얇은데 어떡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막 수술하는 장면 이런 거 보여주시면 효과 최악입니다. 마음 먹고 온 사람도 겁나가지고 별거 아닌데도 실제로 피 보면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할 마음이 별로 없어지지.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그때 여기 발목 아파가지고 제가 여기 병원에 계속 안 간 이유가 솔직히 창피할 수도 있는데 주사 맞는 거 아플 것 같아서 안 갔어요. 근데 하도 이제 발이 아파가지고 이제 다리가 이제 주사 2방 맞으러 이제 갔는데, 예, 똑같습니다. 실제 수술 영상보다는 실제 이미지나 동영상 이런 걸로 납득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도 많이 물어오시는 게 있잖아요. 바로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가장 좋은 건가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는데,
저는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제일 좋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예. 좋은 임플란트긴 하지만 아버님한테 제일 맞는지는 주치의가 제일 현명하게 판단하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이제 답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스템이 최소한 이제 대한민국에서 메이저 5대 회사 중에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어떤 매출이나 위치나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저는 이제 국내 임플란트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메이저 5대 임플란트,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임플란트가 몇 군데가 있어요. 굉장히 좀 기술력을 가진 뭐 IBS라든지 뭐 DB라든지 뭐 이런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스템보다 더 고가로 예, 시술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무조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짧은 영상 안에 만들어줄 수는 없지만 이 회사마다 가지는 임플란트의 어떤 그 성격이 좀 확실히 좀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좀 보수적이고 좀 안전지향적인 어떤 임플란트라서 좀 치과 의사들이 좀 선호하는 뭐 그런 거. 오스템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이 굉장히 좀 고급지죠. 다 끝나면 보증서 시커먼 거 이런 거 딱 주고 하면은 스트라우만 임플란트 이거는 뭐 세계 명품인데도 보증서 보면 무슨 동네 무슨 카페, 커피숍 그런 것처럼 되게 좀 허접해. 실제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고도 좀 마케팅은 꽝이죠, 이런 데가. 그래서 나름 기준을 좀 정해놓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환자분들은 당연히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왜? 그게 광고에서 많이 접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임상심리학에서 또 얘기하는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좋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저는 뭐 기준을 정해줍니다. 뭐 5대 메이저와 특수 임플란트 몇 개, 그 다음에 외산 임플란트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가장 좋은 걸 일단은 같이 찾아보자 라는 식이에요. 왜냐면 이런 스위스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입니다. 뭐 저희 치과에서는 180에서 220만 원. 이것도 왜냐면 옛날 구형 모델이 있고 신형 이제 록솔리드 같은 신형 모델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따라서 좀 차등이 돼 있는데 제가 환자분들한테 다 이 스위스 임플란트를 권하지 않아요. 보통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당뇨라든지 뼈 상태가 안 좋고 혹은 앞니같이 빨리 뼈를 채워야 되고 이렇게 빨리 붙어야 되는 네. 그런 경우엔 이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뼈가 굉장히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쓸 수 있으면은 가성비 좋은 국내 제품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예, 그걸 선택은 환자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수명, 네, 다섯 번째로 임플란트 수명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그 답을 드리고 싶어요. 자동차는 타면 몇 년을 타나요? 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환자분이 답을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게 임플란트랑 똑같아요. 아끼고 관리 잘하면은 수십 년을 탈 수도 있고, 아끼지 않고 그냥 세게 때려 박으면은 그냥 세차 뽑은 지 하루만 해도 폐차시킬 수 있는 게 자동차잖아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명을 여쭤보면 네, 뭐 몇 년이요? 이런 얘기 의미가 없습니다. 평균 전혀 의미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사람들 평균 수명이 있죠? 실제로 딱 그 나이 때까지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많이 없어요. 대부분 그 주위, 예, 편차를 가지고 거기 형성이 되지, 평균은 그냥 오점이 많은 어떤 지침 중에 하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좋은 임플란트의 선택 기준은 이라는 어떤 이제 질문인데, 이건 굉장히 좀 주관적일 수가 있어요. 좋은 임플란트라는 게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직 뭐 한 50대 정도밖에 안 된 젊은 사람이라면 좋은 임플란트라는 건 긴 수명을 가지고 관리하기 편하고 오래 쓸 수 있는 임플란트가 좋은 임플란트가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나이가 이제 80세 이상 좀 넘어가고 뭐 이러셔서 뭐 길게는 쓰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좀 적당히 쓰고 싶다 하면은 빨리 붓고 저렴한 임플란트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임플란트가 종류가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 네. 근데 표면 처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포함시킬 이유는 아니지만
그 HA 코팅 방식 같은 경우에요. 그 하이드록시 아프타이트죠. 그러면은 굉장히 빨리 붙습니다. 이게 뼈 성분하고 이제 동일한 성분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잘 붙는데 단점 중에 하나가 이게 픽스처가 스레드가 노출되는 경우에 굉장히 망가지는 게 빨라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특징이지 모두 장점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좋은 임플란트의 선택 기준은 환자의 어떤 상황, 이 구강 상태와 경제적 상황에 맞춰서 찾아가는 게 좋다는 거죠. 아니 사실 뭐 돈 무한되면 저 같으면은 스위스 스트라우만 임플란트 무조건 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심는다면 이걸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환자분들한테 납득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애초에 별로 권하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괜히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무슨 여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치과에 임플란트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보면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광고성일 수도 있죠. 은근히 환자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병원에서 가지는 어떤 특성, 장점. 예를 들면은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올리는 기둥 있죠. 모델을 두고 왔는데 어버트먼트를 커스텀으로 제작을 하고 보철물도 PFM이 아니라 지르코니아로 들어가고 AS 기간도 굉장히 좀 길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에 있어서는 굉장히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메이저급 회사 그 다음에 좋은 어떤 재료만 이렇게 골라 쓴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런 공정 과정과 관리가 되고 이런 것들을 사실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서 대기실에서 보여주는 것도 굉장한 큰 신뢰를 줄 수 있는 어떤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 일부러 노출하는 거죠. 그 식당 중에서도 자신 있는 식당은 어때요? 그 주방 오픈하잖아요. 우리 깨끗하게 하고 있다. 예, 저도 저기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막 그 뭐야 그 CCTV로 주방 내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휴게소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치과의 어떤 장점에 대해서 어필하는 거고 실제로 좀 문제가 있는 임플란트도 꽤 많죠. 어떤 임플란트의 공정을 생략한다든지 아니면 뭐 유통기한이 지난 심지어는 옛날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그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그 위에 올라가는 재료가 비싸니까 그 뭐 호환되는 짝퉁 재료를 막 쓰는 뭐 이런 치과도 있습니다. 제가 참 보고 참 이 통탄을 금치 못하겠는데 아직까지 영업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저기 서울에서 그런 데는 빨리 접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 제가 시간 되고 기회 되면 그런 걸 좀 파가지고 한번 고발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게 여덟 번째. 임플란트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 네. 이거 뭐 당연히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니까 뭐 드릴로 막 뚫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건 제일 좋은 거는 영상으로 보면은 찾아보면 꽤 많아요. 그 유튜브에 가면은 회사별로 이렇게 그 제품 소개하는 그거 있잖아요. 드릴링하고 뭐 1차 드릴링, 2차 드릴링 해가지고 넣고 뭐 꿰매고 뭐 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영상으로 그냥 떠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또 이제 치과마다 어떤 또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으면 뭐 내비게이션을 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UV를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추가적으로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9번 임플란트는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하나요? 네. 그러니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제일 핵심은 환자분들한테 자각시켜줘야 될 게 자연 치아도 가꾸지 않고 아끼지 않으면 망가지듯이 임플란트도 똑같다. 네. 관리하지 않으면 망가진다. 라는 거를 반드시 주지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뭐 당연한 얘기지만 양치질하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 빈틈이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간 칫솔과 치실을 사용하는 거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고 양치질 깔끔하게 해야 되는 것도 나오죠. 추가적으로 저는 좀 추천드리는 게 정기적인 치과에서 체크 검진 받는 거. 그 다음에 요거 괜찮아요. 구강 유산균을 권하세요. 네. 제가 지금 약장사로 나온 게 아니고 구강 유산균을 복용을 하게 되면
구강 내에 그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안 좋은 균들의 비율이 나쁜 균들의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플란트 수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그 구강 유산균들 중에 생균들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입안에서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삼키면서 장까지 살아가기 때문에 장 유산균도 따로 사 먹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유지 관리에 따라서 저는 이제 유산균까지 이렇게 좀 추가하게끔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품명까지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뭐 예를 들면은 뭐 프로락산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바이오가이아에 있는 그 프로덴티스가 두 종류가 있어요. 이제 그 타블렛 방식이 있고 생균인데 저는 이제 생균을 추천드립니다. 살아있는 놈들이 좋아요. 하나 사면 막 두세 달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좀 안내해 주시고 10번째 마지막으로 임플란트는 내 치아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은 많은 큰 비용을 내시고 이 시술을 선택하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듣고 싶은 얘기가 그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100%내 치아처럼 될 수 없죠. 왜냐면 내 치아는 되게 특이하게 치주인대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이동도 하고 맞춰가는데 임플란트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요거는 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자연치가 가장 소중하고 좋다라고 전제를 반드시 깔아주시고 그렇지만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실제로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말하는 씹는 맛을 느끼게 해줘요. 그러니까 음식도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그냥 믹서기에 갈아 먹으면 그 맛이 안 나죠. 씹는 맛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쫄깃쫄깃한 닭발 같은 경우에도 그 뜯어 먹는 맛이 있고, 그죠? 닭발이 갑자기 좀 땡기긴 한데, 그래서 회 같은 것도 이렇게 약간 말캉말캉한 그런 식감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런 많은 부분을 자연 치아에 대체해서 현재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삶의 질을 굉장히 크게 높일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이 치과 마케팅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지금 임플란트를 제가 예를 들어 드렸어요. 하지만 뭐 그 응용하기에 따라서 어떤 뭐 심의보철이라든지 뭐 교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런 질의 답변 형식의 이거를 제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나 뭐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또 요청하시면은 제가 또 뭐 제작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뭐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이번 학기에 학생지 교육용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소개를 좀 뭐 해드릴 것 같고 자 이런 내용들이 사전에 책자나 아니면 이제 영상으로 제작돼서 환자분들이 습득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본 지식이 또 어느 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동의율은 급속도로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어떤 노출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익숙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꾸 내가 이게 눈에 익으면은 친근감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무슨 환자분들한테 뭐 뽑고 임플란트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은 얼마나 그게 충격적이고 절망적이고 듣기 싫은지 아세요? 왜냐면 저희도 치과에서 정말 환자분들한테 하기 싫은 말이 어떤 거냐면은 이를 뽑아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환자분이 거기서 받는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를 정말 뽑아야 된다면은 이걸 좀 애둘러서 얘기를 하죠. 조금 좀 속상하시겠지만 요러요러해서 왜냐면 뼈도 다 녹아있고 누가 봐도 시커멓게 상태도 안 좋고 흔들리기까지 해. 조금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게 앞으로 더 턱뼈도 튼튼하게 만드실 수 있고 앞으로 치료에 있어 가지고 좋은 예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좀 현명한 선택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좀 기다려 드릴 테니까 조금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하세요라고. 심지어는 뽑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치아를. 하지만 그걸 그냥 영혼 없이 그냥 보고 뽑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충분히 그 환자분의 고민과 충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조금 더 시간을 가져주시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이 상담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전방위적인 겁니다. 상담 실장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원장님도 동의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필도 필요하고 또 좋은 인상을 남기고
그 다음에 그 대기실에서도 이런 정보들을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어떻습니까? 환자분들이 충분히 좀 익숙해지게, 예. 그랬을 때 동의율이 높아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핵심적인 거, 이런 내용들은 일부러 의욕을 끄집어내서 해결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무의식적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욕이 있다면 당연히 해소를 해드려야 되고, 보이지 않는 의욕이라면 우리가 끄집어내서 해소를 해주는 게 바로 좋은 신뢰 관계를 가지고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치과는 대략 한 8년 정도 이제 이 자리에서 꾸준히 지키고 있는데, 그 기간이라는 거 절대 무시 못 하거든요. 왜냐면 요즘 되게 좀 안타까운 게 양심치과의 기준이 치료를 안 해주는 게 양심치과처럼 돼버렸어요. 괜히 얘기했다가 무슨 과잉 의욕 받고 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장비가 후지면 병을 못 찾아내요. 그게 좋은 치과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말이나 일방적인 잘못된 권유로 또 이런 오해 아닌 오해 받는 것도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좋은 장비와 그다음에 어떤 확실한 증거, 상황 이런 걸 통해서 환자분들을 이해시켜야 돼요. 설명을 하지 말고 이해를 시켜야 된다. 이해가 돼야지 그 다음에 설득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